그러니까 그 공부하기 상당히 힘든 계절입니다. 공부해도 점수는 안 오르고 뭐 내용이 더 헷갈리고 점점 심오해집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점수는 우리 실력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의고사는 우리 선생님들이 장난친다 그래서요. 2차를 요즘에 모의고사를 어렵게 내거든요. 쉽게 내면 특강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1차 선생님이 일부러 모의고사를 어렵게 내 특강 들으라고. 근데 1차는 특강은 시간 되면 다 듣거든요. 2차는 막 특히 중개사법 특강 안 들어요. 저 특강 안 해요,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어렵게 낸다고요. 쉽게 내면 특강 아무도 안 들으니까. 이래 점수를 다 조작하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여러분 실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나라들의 문제 보시고 이 문제가 변형됐을 때 내가 풀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내 실력이지 모의고사 점수하고 내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의고사는 그냥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시고 마킹하는 연습하시는 거지 시간 연습하는 겁니다. 점수하고 우리 점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연습에 불과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될수록 공부하기 좀 어려워지는데 학원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시면 한 2, 3일은 진도 잘 나갑니다. 근데 일주일 되면 이제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맨날 학원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야, 특히 2차 뭐 개정된 거 없냐 꼭 물어봅니다. 그분들의 꼭 특징이 있어요. 불안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학원을 계속 끝까지 계속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내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5, 6, 7, 8 계속 학원 다니면서 계속 페이스를 학원 진도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게 학원 진도 따라서. 안 그러면 또 이제 내년에 전화해서 학원비 얼마 깎아줄 거예요. 또 그런 척 하고 다닙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 내년에 돈 모셔야 되죠. 그래서 끝까지 학원 진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학원 그 선생님마다 강의 내용이 방식이 나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학원 진도 따라가면서 그걸 복습하는 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법이 또 개정됐는데, 보통 법을 개정하면 보통 1년 후부터 시행하거든요. 근데 7월 2일 날 바로 시행해버립니다. 한 달 만에 바로 시행해버립니다. 그만큼 급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을 바꿨는데 한 달 만에 시행된 법은 거의 없거든요. 전국 모든 법 통틀어서. 근데 지금 6월 달에 개정했는데 이제 7월 달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책에 붙이시면 좋습니다. 붙이기 싫으면 책에 내 손으로 써봐도 공부가 되겠죠. 거기에 써도 되겠죠. 붙이기 싫으면. 아무튼 어떻게든 책에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자격증 양수 환자 처벌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 자격증 양수 대회를 알선하는 자는 금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전문직은 알선하는 자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자격증 양수 대회를 알선도 금지시켰고 그 알선하는 자도 이제 1-1로 처벌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집을 나가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우리 법에도 이제 처벌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럼 자격증 양수 알선을 금지하면 등록 중 양수 대회 알선도 금지하겠죠? 금하고 있고 이것도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친구가 자격증 필요한데 자격증 좀 빌려주시려고 저한테 알선하지 마세요. 가끔 전화해서 친구가 자격증 필요하다고 저한테 전화 온 사람 있어요. 선생님 자격증 있지만 일도 안 하니까 빌려주라고 자격증. 그럼 그 사람도 이제 알선한 자도 어떻게 처벌된다? 1-1. 근데 법이 좀 미비한 게 알선에서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를 법에 안 써놨어요. 알선만 하고 정말로 빌려주는가 안 빌려주는가 거기까지 법을 미처 못 만든 거예요 지금. 그냥 아무튼 알선하면 처벌된다고 써놨습니다. 근데 알선에서 정말로 빌려줬는가 안 빌려줬는가 거기까지 미처 법을 못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미비합니다. 아무튼 등록증도 양수 대회 알선하면 금지하고 처벌된다. 1-1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사유가 우리가 이 4호가 바뀌었는데 여기 88페이지 좀 펴보세요. 우리 책 88페이지. 88페이지 중간에 박스가 있습니까? 1번이 부정황 반복으로 자격취득이죠. 2번이 양도되어 3번이 정지기간에 자격 정지기간이 일하거나 이중소속이고 4호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4호가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죠.
그래서 우리가 부영정이 증에서 자체한다 그랬는데 이제 사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법에다 플러스 중개사 증후와 관련 형법. 형법에서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근데 114조가 이제 범죄단체 조직인 뭐 조직폭력배를 만든다. 또 사문서 위조 변조. 사문서라는 게 예를 들어 그 매도인 명의로 내가 계약서를 가짜 쓴 거예요. 매도인 명의로 내가 매매 계약서를 가짜 썼다. 그럼 매도인 명의 사문서를 내가 위조 변조했죠. 변조란 원래 계약서가 3억인데 내가 3억 2천원 막 변제해버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문서 위조 변조만 해도 처벌되고 그걸 이제 행사했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했다. 예를 들어 등기소에 갖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만 해도 처벌되고 그걸 등기소에 갖다 내거나 이래도 처벌되고. 다음 사기죄가 있습니다. 횡령 배임이 있어요. 횡령이란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먹어버린 겁니다. 배임은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 타인을 배신하고 다른 행동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 똑같습니다. 이걸 입안에서 징역이 아니라 금고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징역이 뭐로 바뀌었다? 금고. 그러니까 사형 징역 밑에 금고죠. 이제 금고 징역 다 포함돼요. 그리고 집행유예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때릴 수 있죠. 그러면 깜빵이 1년 가지 않고 사회에서 3년 산다 그랬죠. 3년간 죄 안 저지르면 깜빵에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 형법을 시험에 내면 설마 이걸 틀리게 내지 않겠죠? 설마? 형법이 시험에 낸다면 이 중간에 걸 우리 시험범위 다인데 이걸 틀리게 내진 않겠죠? 설마? 이걸 틀리게 내면 뭐 찍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외우세요. 이법 중개사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해서 징역의 금고예요. 금고의 상형인데 집행유예 포함한다.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선고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 포함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기법이 원래 부양정의 층에서 자치한다 그랬죠? 양기법을 바꿨어요. 부양정이랑 식당이 있어요. 식당. 부양정 식당 이름 뭐뭐청 끝나죠? 뭐 상무정, 뭐 부양정, 뭐 뭐뭐청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동네 자취생들이 밥을 못 먹어요. 자격 취소, 자취생. 그러니까 자취생에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어요. 밥 먹으라고. 자취생한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다. 현금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 이겁니다. 양기법 바꿔 이제. 그러니까 집행유예 제외 포함해서 자격 취소, 자취생한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다. 와서 밥 먹으라고. 그 돈 물론 그 현금은 그 식당에서만 쓰라고 했겠죠. 그래서 밥 먹으라고.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마다 2,000원씩 깎아줘 현금으로. 그런 식으로 자취생에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다. 이 양기법 바꿀 겁니다. 그래서 형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른다. 뭐 이것까지 바꿔내면 뭐 틀리라고 작정을 한 문제죠. 그런 건 틀려줘야겠죠. 그래서 자취생에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다. 이건 시험에 낼 수 있죠. 포함 제외. 집행유예 포함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91페이지 박스도 바꿔야겠죠. 91박스. 여기도 4번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4번을 이현금 유포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박스.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인데 원래 2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중에 등록증을 양도 대한 자 또 개공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증명을 이건 양수퇴 받은 자. 원래 양수한 자만 처벌했는데 이제 아까 알선한 자도 일라실 추가됐어요. 노란색이 추가된 겁니다. 노란색이 추가됐다. 그러니까 이거 뭐 집에 가서 살짝 적어놔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니까. 다음 13번은 원래 자격증 양도 양수. 자격증 양도 양수한 자만 일라실인데 또 알선한 자도 일라실. 그래서 이제 양 나오면 양도 양수 그 알선한 자 답하면 돼요. 이제 양 나오면 양도 양수 알선한 자 답하면 된다. 알선한 자도 당연히 처벌해야 할 것 같죠? 당연히. 네,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5페이지 펴보세요.
65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인데 이쪽에 제일 위쪽에 반가로 1번 설치 운영권자 누구죠? 국장. 우리 책에 반가로 2번이 있죠? 그 사이에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반가로 1번과 2번 바로 위에 이제 신고센터 신고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이나 부동산 시장 건전한 거래를 설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걸 가로 열고 이거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라는데 우리가 거래일서 교란행위 이렇게 외웠죠. 제차각 높게 꾸다내었죠. 이걸 우리가 제차각 높게 꾸다내었거든요. 이 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차각 높게 꾸단 딱 몇 개냐? 제차각 7개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엄청나게 여기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되냐면 이게 싹 이제 거래일서 교란행위 이게 싹 거래일서 교란행위입니다. 원래는 여기 제차각 높게 꾸단만 거래일서 교란행위였는데 그러죠? 저도 이거 외우려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저도 외우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시험 본 거 아니니까.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이거?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외우다가 거의 3-3, 1-라고 거의 일치하고 또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 내면 틀리려고 낸 거니까 그냥 우리는 제차각 높게 꾸다만 정확히 외워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만 정확히 외운다? 제차각 높게 꾸다만 대표적으로 정확히 외우면 되냐? 외울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래일서 교란행위가 제차각 높게 꾸단하고 또 많이 있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지행위 3, 2, 3조 1항도 다 들어왔고 매할 추반 재경서도 꾸단 다 들어왔고 이건 원래 이 항은 원래 거래일서 교란행위죠.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많이 있구나 그러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계속 우리가 외웠던 거 제차각 높게 꾸단 그리고 뭐가 많이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겠다. 그럼 이제 금지행위가 우리 책 이제 323페이지에서 이제 다시 한 기법 해보는 겁니다. 323조 1항 이것도 다 이제 거래일서 교란행위 이제 들어간 겁니다. 1항은 개공 등에게 금지했죠. 첫째 중개상물 매매업, 둘째 무등록점을 알면서 협조행위, 그다음 보수 실비 초과 소수, 의뢰인 판단을 거래치게 매할 추판 이건 1-1로 처벌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금지 증서, 거래해서는 안 되는 증서 중개하거나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다음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고 단체를 구성했다. 이게 증직상투가 무협지죠. 증의상투 무협지, D항상 그 꾸며낸 단편이죠. 무협지가 꾸단, 꾸며낸 단편이 항상 따라 놓습니다. 그래서 증직상투 꾸단 여기까지가 개공 등에게 금지했습니다. 3인선조 2항은 주어가 바뀌어요. 이 항은 누구든지 전 국민 모두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죠. 1호가 특정 개공 등에게 중개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한다. 2호는 특정 개공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다른 개공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겁니다. 3호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게 하고 4호는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고 5호는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고 요구, 강요하는 겁니다. 이걸 제차각 높게 외웠고 아까 꾸단까지 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거래일서 교란행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제차각 높게 말고 꾸단도 그랬는데 꾸단 등으로 바꿨어요. 지난주까지는 제차각 높게 말고 꾸단도 하지 말라는데 등으로 바뀌었어요. 등은 뭐가 많이 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걸 꼭 외우는 거죠. 제차각 높게 꾸단이 대표적으로 거래일서 교란행위고 그 다음에 제차각 높게 꾸단은 3-3 처벌됩니다. 다시 제차각 높게 꾸단은 뭐로 처벌돼요? 3-3으로 처벌된다. 그래서 노래를 외웠죠. 제차각 높게 말고 꾸단 등 하지 마라. 거래일서 교란행위 그 중에 되는 3-3으로 처벌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7개를 꼭 기억하자 말이죠. 이건 금지행위도 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당 표시 광고 있죠. 이게 다행히
아까 거래일소 교란행위 그 많은 것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부당 표시 광고가 아까 거래일소 교란행위 엄청나게 많았죠?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래일소 교란행위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거래일소 교란행위 아닌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당한 표시 광고는 거래일소 교란행위에 속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엄청난 거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당하게 이렇게 했죠. 부당하게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의, 조태 이것입니다. 다시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 조태. 오가 얘들은 500만 원이야 가태료. 그래서 얘들은 거래일소 교란행위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앙기법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앙기법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처분에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거래중 사업자는 지정치사 할 수 있다죠. 이게 부내망을 설치하다가 지쳤어요. 부가 부정하게 지정받은 거죠. 부정합 항상 뭐가 있습니까? 거짓 기타 부정하게 지정받았고 운영규정 위반했어요. 개공에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공개, 사망예산,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정하는 겁니다. 다음 공인회사 자격지구인데 아까 앙기법 바꿨다 그랬죠? 자취생에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어요. 자취생에게 부양정 식당에서 와서 밥 먹으라고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부가 이제 부정하게 자격취득, 부정합 항상 뭐가 있어요? 거짓, 양이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양도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게 양도죠. 정은 정지입니다. 자격정지 기간에 중개업무하거나 이중소속이고, 다음 이법 위반, 형법 위반, 금고형 선고. 이법 공직사법 형법 위반, 금고형 선고, 금고 이상, 금고징역 그리고 집행유예 포함한다. 그래서 자취생에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다음 소공은 자격정지 받을 수 있죠. 소인설거지 자정, 소인설거지 자정해야 한다. 이중소속, 인장 위반, 확인설명 위반,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개공 등이니까 매할 초판, 증의상투, 꾸단까지. 그 다음에 개공이 절등치가 지난주에 한 개 바꿨어요. 부등소보를 넣었습니다. 부등소보양 결정망입니다. 부등소보양 결정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오토바이 막 지나가는 소리를 빠라바라바밤 합니까? 해봤어요?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뭐라 그래요? 빠라바라바밤 저기 부등소양 결정망 그래 해보세요. 부등소보양 결정망 그래 빠라바라바밤 부등소 해보세요. 말도 잘 안 나오네. 부등소보양 결정망 그래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정하게 등록한 거죠. 부정합 항상 뭐가 있어요? 거짓. 등은 이중사무소 등록, 이중소속. 부는 중개보조원을 5배 초과하지 말아 그랬죠. 개공과 소공 합한 수에 5배 초과하지 말아 했죠. 초과하면 절등치. 양은 양도되어. 양도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명. 근데 등록증이라 성명과 상호도 있습니다. 다음 결격에 당기면 절등치 당합니다. 정은 정지예요. 정지가 2개입니다. 자격정지 받은 소공한테 일 시킨 자 절등치. 개공 자기가 업무정지 기간에 일하면 절등치. 망은 사망이산이고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치입니다. 다음 임등치는 무협지죠. 제목이 증의상투 꾸단 출판사가 매할 출판사에 무협지는 날아다니니까 손자 증거 교매할 필요 없어요. 이 무협지가 2년 이상 시장 독점했고 3억가 다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할 초판 증의상투 꾸단 금지행위죠. 그래서 개공이 금지행위하면 임등치,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사가 이중사무소 이미 천막 등 임시시설물 설치입니다. 소는 중개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즉 보증 설정하는 겁니다. 전이 전속중개에서 정보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거래계약서 허위규제 이중계약서 등록기준 미달 법인이 겸업전 위반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협의입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 번째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절등치 임등치 외웠습니다. 그럼 형벌이 우리 중개사법에는 3-3과 1-1 두 가지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2페이지 오세요. 92페이지. 네, 92페이지 보시면 그럼 자, 3-3은 무협지입니다. 무협지 제목이 정지상투, 무협지가 꾸며낸 단편이죠. 무협지를 부모님이 보라 그래요, 보지 마라 그래요. 공부해야 되니까 못 보게 교란시키고, 이건 법이 개정된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교란행위 대표적으로 뭐만 해요 그랬죠? 교란행위 엄청 많이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제차강도죄 꾸단, 제차강도죄 꾸단만 3-3이에요. 그래서 제차계 꾸단, 이게 제차계 높게입니다. 꾸단까지. 그래서 이건 똑같아요 그대로. 이게 뭐다? 제차강도죄 꾸단, 제차강도죄 꾸단 3-3입니다. 그래서 무협지를 부모님이 못 보게 교란시킨다. 1-1은 보호만 추가되고 그다음에 여기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자격증 양수 받은 자가 다 1-1인데 알선한 자까지 포함됐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래서 1-1은 소설이에요. 소설 제목이 이제 등소보양이에요. 등소보양. 출판사는 메알 출판사임. 그 양이 UV양. 이 양이 누가 키워요? UV양이 아포입니다. 아포. 그래서 유사명칭이 두 개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입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아까 의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 이게 양쪽은 등록증에 있으니까 등록증 양수한 자, 알선한 자. 이 양은 자격증 양수 받은 자, 알선한 자입니다. 다음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입니다. 다시 3-3은 무협지 부모님이 못 보게 교란시킵니다. 교란이 뭐라고요? 제차강도죄 꾸단까지 이렇게. 다음 1-1은 소설입니다. 제목이 등소보양, 출판사가 메알 출판사의 유비양이 교조 아포, 몸이 아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행정질서벌 과태료 가겠습니다. 과태료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행정공무원이 부과한 거죠. 그럼 여러분 제 94페이지 상단의 1번 부가징소권자는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협회는 전국 단위로 노니까 전국은 항상 누구예요? 전국은 국장. 양가로 2번 공인이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다. 자격증 무조건 교부한 시도이사. 자격증 무조건 누구다? 오직 교부한 시도이사. 그리고 연소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시도이사. 다음 개공은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줬죠? 개공에게 과태료 누가 받는다? 등록관청. 그 사유가 500만 원 이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500만 원 이하가 지난주에 하나 추가했어요. 지난주에 중개보조는 의뢰인에게 보조인이라고 알리라 그랬죠. 지난주에 추가된 거. 중개보조는 의뢰인에게 저는 중개보조인이라고 알리라 그랬죠. 이게 그걸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중개보조인이라고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보조원도 500만 원, 개공도 500만 원. 근데 개공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않았다면 과태료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만기법을 예리 수정합니다. 부당한 정보를 오히려 잘 냈어요. 알리지 않고 연설한 협회 노무원입니다. 이게 들어가서 말이 더 자연스럽게 해서요. 다시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한 협회 노무원입니다.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가 아까 이었죠. 부당한 광고를 쏙 빠뜨린 거 오 좋대 애들이 500만 원이야 과태료고. 여기 거래정보 사업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나오면 무조건 다 500만 원. 중개보조임을 알리지 아니하면 500만 원 과태료. 연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로 제시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나오면 무조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다음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계좌성 문동기 휴강입니다. 계좌성 문동기 휴강. 걔가 사무소에 개시 의무 외웠거든요. 개시 의무. 사무소에 개시 의무 하지 않은 자. 다음 차하고 등이 있어요. 차하고 등은 자격 취소 그리고 등록 취소 후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하지 않거나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겁니다. 소는
중개 완성 후 손해배상 책임 설명을 하라 했거든요. 중개 완성 후 손해배상 책임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본 같은 걸 교부하지 않은 겁니다. 이는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한 거예요. 이전 신고 며칠이나 하라 그랬죠? 10일 이나 안 한 경우. 휴 나면 4개가 세트예요. 휴업. 사전 신고. 4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하는 경우. 휴가 세트 4개입니다. 사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광희 표시 광고 위반인데 광희 써보세요. 광희. 8번이죠? 광? 거기에 35페이지 양괄호 1번 써보세요. 여러분 책에 8번 있죠? 8번? 8번에 35페이지 양괄호 1번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같아요. 여기 가보세요. 여기. 우리 광고할 때 뭘 명시하라 했거든요. 그럼 35페이지 가보세요. 광고할 때 이거 명시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같으랍니다. 그럼 35페이지 밑에 하단에 박스 하나 있죠. 그걸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 명시하라 그랬죠. 그거 안 한 경우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상단에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사항이 있었죠. 36페이지 그걸 거대한 건층을 사용할 때 방수관을 주입하라 그랬고 2번 대가 대종 소명가에 있습니다. 이거 명시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같으랍니다. 그러니까 양괄호 1번이니까 그 36페이지까지 들어가죠.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이니까 36페이지 위에 박스까지 들어가잖아요. 36페이지 박스까지 양괄호 1번이니까 그 밑에 박스 밑에 양괄호 2번이잖아요. 양괄호 2번 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양괄호 2번 하면 500만 원 같아요. 양괄호 1번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같아요. 다시 여기 양괄호 2번 하면 500만 원 같아요. 양괄호 1번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같아요입니다. 100만 원이야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에서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가 4문제고 지문 속에 하나씩 파고 들어와서 총 7, 8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내오셔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중개사법이 끝났고 자, 이제 칠판으로 오세요. 우리 과목은 총 3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인사 법령 끝났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득점 하려면 여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고 그다음 중개 실무가 있습니다. 중개 실무는 나올 게 한 4가지는 딱 정해 있어요. 중개 실무는 뭐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그다음 뭐 명의신탁 이런 것들 또는 장사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 나올 게 딱 정해 있습니다. 여기는. 네, 여기 양이 많죠. 어렵습니다. 마치 공법 하나 떼어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우리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면 여기를 자리야 고득점 나옵니다. 여기는 다 나중에 10월달 되면 다 맞습니다. 여기 10월달 되면 아까 행정처분 그거 외우면 거의 다 맞춰요. 근데 여기 공부 안 하면 여기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고득점 하려면 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제 4주 만에 다 끝난 거예요. 지금 4주 만에. 그리고 여기를 약 2주 반, 여기 1주 반, 그렇게 8주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동산거래 신고라 법은 첫째, 부동산거래 신고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실거래가 신고 그걸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 실거래가 신고하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이고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할 때 또 뭔가 신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음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서 이 토지는 허가 받고 계약해야 됩니다. 크게 3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중에 먼저 그럼 이 법에서 이제 신고 이 법이 여기 전체예요. 전체에서 신고가 나눠보면 이 처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 체결하면 외국인까지 이게 실거래가 신고해야 된다. 무슨 계약만? 매매계약만 외국인도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매가 아닌 사유로 소유권, 여기 매매가 아닌 사유로 소유권 취득할 때 외국인은 별도로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매매계약 체결하면 무슨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매매가 아니라 상속, 경매, 교환 다른 사유로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 신고를 따로 합니다. 이거 두 개 구별해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매매는 부동산거래 신고, 매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소유권 취득하면 상속, 경매까지 취득 신고를 따로 합니다. 그다음 외국인이 군문자라고 다음 주에 암기법 바꿀 거예요. 법 하나가 추가됐죠, 지난주에. 군문자야를 군문자로 이제 다음 주에 바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하필 군문자야 여기에 속하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요. 외국인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한국인, 외국인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허가 두 가지인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구역이 겹칠 수 있죠. 이 두 구역이 겹쳐요. 겹치면 이 허가 받으면 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꾸로 이 허가를 먼저 받으면 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 똑같거든요. 다시 이 두 구역이 중복될 수 있죠. 중복되면 이 허가를 먼저 받으면 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거꾸로 이 허가를 먼저 받으면 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목차를 이 체계랄까요? 체계가 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잘 해서 헷갈리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제1장에서 그런 것이고 이게 외국인 토지 취득 이게 2장이에요. 이게 마지막 토지거래가 3장으로 딱 구성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우리 책도 1장이 이제 몇 페이지죠? 상단의 제목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것부터 이제 공부하는데 일단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다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거래가 신고가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또 전월세 신고제라거든요. 흔히 사회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거 올해 6월 달부터 이거 이제 단속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거 유예됐단 말로 이거 단속이 아무튼 법에서는 이거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단속 안 했거든요. 유예 기간 좀 계도 국민에게 알릴 시간. 6월 달부터 단속한다 그러는데 하고 있는가 또 미루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흔히 말하는 실거래 신고고 주택 임대차는 또 신고한 게 나옵니다. 두 개 다르다. 그중에 이제 여기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등기법에서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 특별처치법의 고민을 봤는데 이 고민은 이제 개소리판이에요. 검은 개소리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판결 받을 때 이 고민 받아야 돼요. 계약으로 소유 이전할 때 이런들이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한 거거든요. 이게 계약으로 다 소유권 이전이죠. 이때 고민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시군구청장에 이 계약서를 갖다 내요. 이 계약서를 갖다 내요.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그럼 여기서는 형식적 심사입니다. 이거 그냥 서류만 갖춰오면 도장 하나 딱 찍어줘요. 그걸 검인계약서랍니다. 그러니까 검인계약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그 계약서 이름의 검인계약서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등기소 가면 등기해줍니다. 이게 등기 원인 서면입니다. 근데 이건 검인은 형식적입니까? 실질적입니까? 형식적 심사라 탈세를 했는지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세를 엄청 많이 하게 되죠. 탈세.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매매로 탈세를 제일 많이 하니까 매매계약은 이제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만든 겁니다. 실거래가 신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매매할 때는 시군구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할 때 서류 제목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서류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게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예요. 이걸 제출하면 여기서 실질적 심사입니다. 실질적. 탈세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가 실질적 심사에서
탈세 안 했다면 신고 필증을 주고 이거 가지고 등기소 가면 이걸 등기 원인 서면으로 등기해 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실질적 심사고 여기는 형식적인데 매매가 두 군데 겹치네. 여기 매매가 겹치니까 이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이제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매매 계약은 이제 검인 받을 필요 없죠. 매매는 검인 받을 필요 없다. 실거래가 신고하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교환 증여는 여전히 뭐 받아야 돼요? 여전히 검인 받아야죠. 교환 증여는 여전히 뭐 대상이다? 검인 대상.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하면 검인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공시법이 연결이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교환 증여는 여전히 검인 받는다. 매매는 검인 받을 필요 없다. 왜 그래요? 실거래가 신고하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실질적인 심사 그쳤죠?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아무튼 이걸 잘 정리해서 이렇게. 안 그러면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도대체 말한 말이에요. 막 혼자 머리 아파서 막 밖에 나와서 혼자 막 실식되고 막 왜 이렇게 법이 달라?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안 헷갈리겠다 교통전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아까 검인방서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건 탈세 방지가 주 목적이에요.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겠다. 이건 땅 투기 방지가 주 목적이에요. 허가받았다 말은 땅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명됐죠. 그런데 또 세금 제대로 되는가 봐야지. 그래서 농지증도 마찬가지예요. 땅 농지로 땅 투기 제일 많이 하죠. 경기도 농지 다 사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둘 다 땅 투기 방지 주 목적이라 탈세를 위한 거래 신고 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땅 투기 방지가 목적이고 실거래가 탈세 방지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도 다시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책 98페이지에서 용어 정의가 있는데 이제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이제 중개사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제 무슨 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여기 써 있죠? 신고에 관한 이제 법입니다. 중개사법 끝났어요. 그럼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이번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겠죠? 이번 부동산 등이란 이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 플러스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 부동산 등입니다. 다음 거래 당사자는 우린 보통 매매 계약만 신고하거든요. 매매 계약만 신고하니까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겠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한다. 다시 매매 계약만 신고하니까 매매 계약만. 아까 매매만 신고한다 했잖아요. 중의 교환은 검인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하고 외국인도 아까 포함된다 그래서요. 외국인도 실거래에 신고한다 했습니다. 근데 임대차가 나오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임대차까지 앞에 써주면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한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자,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책이 1번하고 똑같아요. 신고 대상과 신고 문자가 있습니다. 먼저 양가를 본 거래 당사자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하게 되므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할 권리, 이걸 부동산 등의 매도 매수를 말하고 외국인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이 있는데 부동산 등, 부동산과 권리, 다음 계약이 주로 매매 계약, 매매입니다. 매매. 먼저 부동산, 토지 건물, 매매 계약.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전국에 있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다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다음 계약, 이것도 다 매매 계약이에요. 저희 이제 8개 법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박스가 있죠? 99페이지 박스. 이걸 꼭 외워야 맞출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이걸 꼭 외워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외워봐서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부동산 사라 그러면 여자들한테 뭘 사겠어요? 뭐 좋은 집이나 좋은 상가나 이런 거 사겠죠. 근데 골빈 공주가 있어요. 골빈 공주가 세상에 산 태권도 도장이 있어요.
부동산 사라니까 여자가 태권도 도장을 사면 돼요. 좀 이상하죠. 골비어서 해서 골빈 공주가 산 태권도 도장입니다. 다시 골빈 공주가 산 태권도 도장이에요. 이게 도시개발법, 이게 정비법, 도정법, 정비법. 그럼 이 8개 법이 있는데 이거 최초로 하는 매매계약, 이걸 최초로 하는 매매가 공급이에요. 아파트라면 여기 아파트 지어서 최초로 파는 걸 뭐란다? 공급계약. 그걸 분양받는다. 분양계약. 분양이 뭐라 했죠? 아파트 101동 다 삽니까? 한 칸씩 삽니까? 한 칸씩 나누어 팔죠. 이게 나눌 분 양도한다. 한 칸씩 팔잖아요. 그걸 분양한다 그래요. 101동 다 삽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한 칸씩 나누어 파는 거죠. 최초로 파는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최초로 파는 계약. 근데 파는데 한 칸씩 나눠 팔잖아요. 그래서 이 8개 최초로 파는 계약 다 신고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럼 아파트 분양가 신고란 말이죠. 새 아파트 지었는데 분양가 가격 신고하란 말이죠. 근데 왜 분양가를 딱 정해 있는데 왜 신고할까요? 아파트 분양가 정해 있잖아요, 딱. 분양가 다 정해 있잖아요, 아파트. 근데 왜 신고를 할까요?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 대단합니다. 아파트 분양하는데 만약 10단지라면 10단지 모든 소유자가 다 다운케어 써버렸어요. 아파트 2,600세대라면 2,600명의 계약서를 다 다운으로 써버렸다고요. 분양가를 싹.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대한민국 국민. 그럴까봐 분양가까지 이제 다운해버리니까 분양가도 이제 신고하라고 이제부터. 우리나라 국민 대단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2,600명이 다남에서 분양가를 싹 다운으로 해버렸을까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도 이제 신고하라고요, 분양가. 아무튼 이거 다 분양계약, 분양가 신고하고. 그럼 이제 분양 받았죠. 그럼 아파트라면 지금 아파트 지어 있어요,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죠. 이제 땅 파고 있죠. 그걸 분양권이라는 분양권. 그 분양권 이제 다시 팔 수 있죠. 전매할 때 그걸 신고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분양권 샀죠. 사서 다시 판 걸 전매한다. 그래서 8개 분양권 전매도 다 신고합니다. 그 다음 자, 이 1번과 8번인데 1번, 8번이 다 재건축하는 법이에요. 재건축. 그럼 재건축에서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그 입주권 다시 팔 때 전매할 때도 전매. 입주권 다시 팔 때도 뭐 한다? 신고한다. 그래서 이 재건축에 관한 법 2개. 입주권 팔 때 신고합니다. 그럼 이것은 이게 그냥 빈지법이라는데, 자, 이 정비법은 엄청 절차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했잖아요, 지금 이거. 포기 이제 달고 있어요. 왜 포기했어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 나홀로 아파트 같이 아파트가 딱 뭐 30세대 있다. 그 30세대 재건축한데 이 법 거치라면 아무도 재건축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집은 아주 쉽게, 아주 간편하게 재건축할 법이에요. 규모가 적은 주택은 아주 간편하게 재건축할 법입니다. 이것도 재건축, 이것도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그래서 다 재건축 입주권이 나오고 그 전매할 때 신고. 그러니까 이 입주권 최초로 할 때 신고해야 돼요. 그 입주권을 다시 대팔 때 다시 신고하라. 이게 다 전매입니다. 이것도 재판은 전매. 최초로 살 때도 신고하고, 이것 2개 전매할 때도 다시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2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재건축. 네, 다 재건축인데 그 중에 제가 정비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4월달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제 서울 여의도에 공작 아파트라 했어요. 공작 아파트. 바로 여기 건물 여기 그 63빌딩이고 그래 63빌딩이고 여의도에 이 아파트가 입주한 지 지금 47년 차예요. 1976년에 준공돼 가지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세계동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373세대인데 582세대로 이렇게 재건축하는 겁니다. 재건축. 그럼 이 중에서 재건축에 동의하는 자, 반대하는 자 있겠죠. 이건 제가 정확히 몰라 그냥 제가 예입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데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이 있고
반대해서 믿겠죠. 이 사람들은 매도 청구하는 거죠. 이 사람들 재건축에 동의했죠. 이들에게 입주권을 줘요. 이게 여기 이런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입니다. 그러면 이게 582세대인데 이 352명은 여기에 별도로 당첨 안 돼도 여기 들어갈 지위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사는 원주민들, 원래 소유자 원주민들, 그자들에게 352명은 여기 당첨 안 돼서도 들어갈 지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582세대인데 이거 빼면 대략 한 230대입니까? 그럼 230세대를 더 뽑아야 되죠. 그건 우리 일반인들에게 일반 문장 갑니다. 일반 문장. 누구든지 그 230세대 청약할 수 있어요. 이제 당첨된 대박이죠. 그 230에 뽑히면. 예전에 경기 좋을 때 수도권은 막 경쟁률이 막 100대 1이 넘습니다. 이런 거. 230세대 뽑는데. 지금은 좀 약간 경기가 안 좋지만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52는 여기 사는 그 사람들. 그리고 230세대는 여기 살지 않은 일반인에게 따로 뽑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럼 352명 여기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여기 들어오려면 이 아파트 허물고 이 자리에 짓는 거죠. 그러죠? 이 아파트 허물고 이 자리에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같은 토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건물 지는데 한 3년 걸린다면 3년간 여기 사람들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여의도니까 뭐 신사동, 압구정동, 용산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럼 3년 후에 이 집에 들어올 지위가 있죠. 근데 용산, 압구정동, 신사동에서 얘들 학교 잘 다니고 이미 자리 잡았어요. 여기 3년 후에 들어오라면 안 들어올 수 있죠. 이미 다른 데 가서 자리 잡았는데 그럼 그거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팔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당연히 팔 수 있다. 그리고 자 여기 350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이거 지금 47년에서 아파트 한 채 이거 15억이에요. 15. 여기 30억 달러예요. 그럼 돈 없으면 못 들어오겠죠. 그럼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팔 수 있어요. 원칙 거래할 수 있다. 근데 주택법의 입주권은 거래 못합니다. 주택법의 입주권은 청약통장이라 거래 못해요. 근데 이 정부법의 입주권은 원칙 거래할 수 있다. 또 정비법에서 조사관인가 나오잖아요. 알죠? 조사관인가. 조합 설립, 사업계획, 관리처분인가. 그 인가 거칠 때마다 이게 피가 막 몇 억씩 막 옛날에 뛰었어요. 막. 그래서 팔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을 때 신고하고 이거 다시 매매할 때 신고하고 다시 이거 받을 때 신고하고 이거 다시 내가 팔 수 있다 그랬죠? 팔 때 신고하란 말입니다. 두 개 다 그래서 입주권 매매할 때 전매할 때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를 이제 허물어야겠죠? 여기를 허물어요. 허물면 땅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땅은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 352명이지. 새롭게 들어올 230명은 이 땅에 지분 없죠. 다시 이 땅 지분은 누구한테 있어요? 352명한테만. 일반 분양 맞아서 230명한테는 이 땅 지분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종전 부동산이라는데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에만 나오고 분양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이거 허물었죠? 이렇게 다 허물었죠? 그럼 이 땅 소유자 누구예요? 352명이지 582명이 아니죠. 이게 새롭게 230명은 이 땅에 지금 지분 없잖아요. 그러죠? 여기 230명 이 땅에 지분 없죠. 이 땅은 누구한테 있어요? 352명만.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에만 나오고 분양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분양 230명 여기 지금 지분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안 그런 표정 짓네요. 그래서 자 108페이지 펴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105페이지 104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0번 종전 부동산이 있습니까? 이제 종전 토지를 말합니다. 그건 입주권만 적어요. 분양권 X.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제일 밑에 9번 있습니까? 105페이지 9번. 10번 종전 부동산은 뭐만? 입주권 매매 경우만 작성한다. 분양권 X예요. 분양권은 종전 부동산이었거든요. 얘들만 종전 토지가 있는 거죠. 새롭게 들어올 여기 230명은 종전 토지 없어요.
그래서 입주권 X. 그래서 분양권만 아니 입주권만 적는다. 왜 입주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쌤들이 그냥 다 무조건 외우랍니다. 이 정비법을 모르니까. 정비를 모르니까. 진짜 다 외우라 그래요. 저만 이렇게 제가 왜 그런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 등 취득할 계약인데 부동산 토지금을 전국에 있는 토지금을 매매 계약, 전국에 있는 이 권리 계약인데 8개 법을 최초로 취득할 때 그리고 취득한 걸 전매할 때 그 재건축법 2개 입주권 나왔죠? 그죠? 그리고 그 입주권을 다시 전매할 때 부동산 거래 7거래가 신고합니다. 그럼 시험은 매매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매매죠, 매매? 다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거 그러면 매매 계약만 신고하죠.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그럼 매매 아닌 거 보입니까? 네, 이게 정답이지 그냥. 이게 정답이지.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이거 매매 계약이죠? 이거 최초라는 매매죠? 3번은 다 필요 없고 건물 매매죠. 건물 매매. 앞에 다 필요 없고. 전국에 있는 건물 매매 신고하라 그랬죠. 여기는 매매 계약 이것도 입주권. 이게 입주권. 약간 조사관인가 받아냈죠? 조사관인가. 조합 설립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 계획인가. 조사관인가. 지금 입주자 선정 지위가 입주권. 입주권을 매매할 때 신고하라. 입주권 매매할 때 신고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주권 매매할 때 신고하라. 공부 시간에 조사관인가 안 했어요? 공부 시간에? 그래 교수님 암기법 똑같죠? 조사관인가. 제가 교수님 강의 보고 암기법 배운 거예요. 조사관인가. 조합 설립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그냥 임대차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앞에 법을 안 외워도 지금까지 문제를 다 풀긴 했습니다. 앞에 법을 안 외워도.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10분 쉬고 신고관 청각 기한을 보겠습니다.